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자소서와 면접 1년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자소서 면접 어떻게 준비하고 저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제 소개는 짧게 할게요. 제가 이제 생물 커리큘럼 촬영할 때 제 소개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면접은 주로 커리큘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도 요거 하나 설명할게요. 제가 이전에 이제 메가MD 있었는데 서류 면접 NDP에서 서류 면접 5년 연속 1위 최다 수강승을 보유한 이제 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류 면접 준비할 때 많이 막연하잖아요. 특히 자소서 어떻게 적어야 될지, 그리고 자소서 첨삭은 받을 수 있을지. 제가 첨삭에 또 일가견이 있죠. 10년 넘게, 한 15년 가깝게 이 업계에서 학생들의 자소서를 갖다가 첨삭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자소서 첨삭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다른지, 이 자소서 첨삭의 특징이 뭔지를 또 얘기해주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본고사 이후에 우리 뭐 객관식 시험을 치든지 주관식 시험을 치잖아요. 뭐 생물도 치고 화학도 시험을 칩니다. 뭐 유기학도 치겠죠. 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서류 면접이에요. 서류 면접. 본고사 이후에 이제 유일하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서류하고 면접인데, 서류 면접은 크게 서류랑 면접으로 나눠지는데, 이 서류라는 게 주로 이거죠. 자기소개서와 학업 계획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있잖아.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첨삭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적었는 거를 교수의 관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첨삭을 대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뭐 문학 박사나 그런 선생님한테 맡기던데 그러면 안 돼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제가 이제 쌤이 이제 의학 박사잖아. 서울의대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의학 박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의대나 지금 약대 또는 생물학과 관련돼 있는데 이제 지원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과학을 한 사람, 의학을 한 사람한테 첨삭 받는 게 그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자소서 적은 다음에 저한테 자소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첨삭을 해줄 겁니다. 첨삭을. 그리고 이 첨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학을 하면서 논문을 써봤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써봤기 때문에 글을 적는 그런 방식이나 그러한 글을 어떻게 적어야지 교수가 좋아하는지를 제가 10년 넘게 학교에서도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대나 치대, 약대, 뭐 수의대, 한의대, 또 생물학과는 당연히 제가 첨삭 다 해드리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그과가 아니어도 자소서를 보내주면은 제가 교수의 관점으로 자소서를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김영에 왔을 때도, 김영이 지금 왔잖아. 와가지고 자소서를 첨삭을 해주는데 학생들의 그런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지원했을 때 그 자소서를 가지고 좋은 평가를 얻었겠죠. 자, 자소서가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은 크게 지성과 인성 면접이 되고요. 요즘 유행하는 뭐 MMI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노벨상 관련되어 있는 면접 질문, 그 다음에 뭐 지성,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영어, 그 다음에 약학 시사라든지 의학 시사. 자, 이런 부분들을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 할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혼자 다 준비해요? 혼자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 모든 부분을 다 강의로 촬영을 하고 교재로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모든 학교에서 나왔는 면접 문항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요렇게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또 촬영을 할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 선생님 강의 들으면 그냥 다 준비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학대 입시에서 이 서류 면접은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이 제가 적게 잡아 놓은 겁니다. 알겠죠? 40% 이상이 서류 면접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인으로서 또는 약사로서 적합한지를 서류 면접을 통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취지를 알고 오늘 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커리큘럼. 자, 약대하고 뭐 의치한 수의대까지 맞죠? 계열 크게 차이 없이 총 한 3가지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첨삭으로 도와줍니다. 첨삭. 그 다음에 뭐 약대도 마찬가지로 인적성, 시사, 지성 면접. 밑에 내려가면 다중 미니 면접이 MMI입니다. MMI라든지 영어, 맞죠? 논문에 관련된 거, 창조적으로 답변하는 거. 그 다음에 최근의 시사 이런 것들, 뭐 코비드19뿐만 아니라 원래 노벨상 받았는 마이크로 RNA라든지 유전자 가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은지를 다 다루는 것이 면접 강좌입니다. 되겠죠? 면접 강좌 이렇게 면접 강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면접도 기출이 있겠죠. 맞죠? 면접 기출. 그래서 이 강좌마다 면접에서 나왔는 기출을 다 녹여내서 시사 보건 정리, 대학별 기출 면접, 합격한 사례들을 잘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맞죠? 올 커버 될 수 있도록, 올 라운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면접 강좌도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선생님 면접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일단 한번 쭉 보세요. 자소서부터 시작해서 합격 면접까지 총 스텝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약대와 의대 자소서 부분, 맞죠? 그 다음 영어 지문, 노벨 생리의학상, 그 다음에 MMI, 논리 창의 문제 해결 상황 대처. 이 모든 부분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뭐가 다르냐? 요게 다르죠. 맞죠? 요게 다르죠. 약대와 의대를 구분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고요. 구분해서 뭐 할 거냐면, 그렇죠. 약대 자소서 첨삭 들어갑니다. 모든 학교입니다. 모든 학교. 의대 첨삭 들어갑니다. 모든 의대입니다. 치대도 되고요. 한의대, 수의대 다 됩니다. 어떤 특정 학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해줄 겁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 자소서 보내주세요. 모두 모조리 첨삭해 줄게요. 모조리 다 첨삭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 적은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압도적인 자소서를 완성시켜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묻겠죠.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자소서 첨삭해 줄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OT 할 때. OT 할 때 벌써 수업해 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가져왔어요. 몇 가지를. 커버할 수 있도록, 올 커버할 수 있도록, 올 라운드 할 수 있도록, 올 인원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소서 제가 첨삭을 해주면 여기까지 해줍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글만 첨삭해 주는 게 아닙니다. 총 4단계로 해줘요. 총 4단계. 올해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하늘을 찌릅니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과정에 대한 자소 글을 보냈어요. 학업 과정에 대한 보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다 해줍니다. 1번 4단계를 해줍니다. 어떤 부분을 잘 적었는지를 제가 소수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잘 적었는지 이런 식으로. OT니까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멈추시고 한번 읽어봐봐. 내가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적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해주느냐 하면, 자소서 적으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또 적어줍니다. 과도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목표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학교 선택 이유를 보완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었는 이 자소서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첨삭해 주는 분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냥 글만 바꿔줍니다. 저 이거 다 해줘요.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하죠. 자소서를 보는 교수님들이 주로 보는 부분.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볼 때 교수님들은 어떤 부분을 주로 보는지를 여러분들의 자소서 글을 보면서 제가 분석해줘요. 교수라면 이런 거 볼 거야? 교수라면 이런 부분을 좀 아쉬워할 거야? 교수라면 이런 부분 질문할 거야?
자소서를 보면서 세 번째 단계, 교수님의 관점을 적어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최종적으로 뭐 해준다? 여러분들 글을 첨삭을 했는 거를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보내게 되면 총 4단계의 첨삭을 제공해 주는 거야. 제공해 줍니다. 압도적인 자소서 첨삭. 모든 학교.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지원하든지 간에 제가 다 올 커버 해줄 겁니다. 자소서 첨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자소서 첨삭 해줄 겁니다. 글을 보내주세요. 4단계에 걸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겁니다. 자소서 첨삭.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장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편인데, 영어 지문.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 특히 뭐 의대나 약대나 치대나 이런 데 가보면 또 영어로 또 뭐 합니다. 교수들이 좀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토익은 잘 쳤는데, 진짜 영어를 잘하는지, 맞죠? 진짜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싶잖아. 그러면은, 내요. 그럼 제가 이것도 훈련시켜 줘야 되잖아. 자료 가져왔습니다. 요런 자료입니다. 보세요. 영어죠. 영어. 근데 아무 영어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낼 만한 영어 논문이나 지문이죠. 하이퍼텐션. 뭐냐면 고혈압이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교재를 구성했느냐 하면 영어가 있죠, 이제. 영어가 있으면 이 영어에 대해서 한글 바로 밑에 교재 구성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요렇게. 됐죠? 요렇게. 바로바로 공부해야 돼. 이것도 다 강의합니다. 강의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영어 준비할 수 있도록. 혼자 하면 어려워요. 이렇게 전문 용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전문 용어 나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게 혈압계거든. 이렇게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대나 약대에서 또는 치대에서 주로 쓰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연습시켜 줄 겁니다. 바로바로. 그 다음. 그럼 선생님, 연습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뭘 하느냐 하면 영어를 내는 학교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영어로도 질문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영어 질문에 대한 영어 답변도 있고요. 맞죠? 중요하죠. 영어 답변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어에 대해서 또 뭐 했어요? 자, 캡션 2죠. 한글로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글로도 알아야 될 거죠. 답변. 요렇게 해가지고 한글로도 답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히 한글로 답변할 때 위에 있는 영어 있죠. 영어를 갖다가 최대한 살리면서 한글로 답변하는 연습. 완벽하죠. 그래서 영어 질문에 대한 영어 답변도 있고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해서 교재가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제가 강의를 또 하겠다는 겁니다. 영어 뽀개기. 영어 뽀개십시다. 자, 그 다음에 학장편 레벨 3입니다. 자, 노벨 생리학상.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노벨 생리학상은 우리가 이제 의대나 뭐 치대, 약대 또는 수의대, 그 다음에 생물학과 지원하는 그 학교에서 무조건 내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정리할 수 없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편입에 꼭 필요한 몇 년치? 그렇지. 이 정도는 돼줘야 되죠. 업계 최장기간, 맞죠? 14년치. 14년치. 14년치를 정리한 뭐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밖에 없습니다. 그죠? 박윤밖에 없죠. 제 자랑 조금은 합니다. OT 하면서 조금 해야 돼. 자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제가 자랑을 거의 안 하니까. 그런 거 얘기하세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교재 있으면 얘기하세요. 14년치 노벨 생리학상 교재가 있습니다. 편입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서 교재가 이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수라면 이런 질문을 할 거고 교수라면 이런 답변을 원할 거다. 그것까지 교재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욕분화 줄기세포가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면 강의 주제와 강의 목적,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야마나카 시냐죠. 시냐. 야마나카 시냐하고 존 거든이 IPS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강의는 하겠죠. 강의로만 마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면접을 보고 교수를 설득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교재입니다, 교재. 이렇게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이제 어느 부분을 내는지를 내가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 구분해야 되니까. 야마나카 인자가 있습니다. 옥투포, 싹스투,
KLF4 심의. 이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못 찾아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뉴스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방대한 양을 면접 교재에다가 이렇게 담아냈어요. 이들의 차이점을.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점들을 누구는 교수는 묻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교수가 물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면 된다라는 교재입니다. 편안하죠? 여러분들 면접 준비할 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만약에 노벨상 가지고 문제를 내면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거죠. 욕부나 줄기세포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설명하고 이 발견이 생명과학 및 의학 연구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죠. 또는 말해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막상 이것만 보면 막연하지만 제가 교재에 이런 해설을 달면서 이것의 생물학적인 의의, 의학적인 의의, 그리고 면접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노벨 생리학상 강좌가 준비되어 있고 이것은 교수를 감동시키는 면접 준비가 될 거야. 마지막 최고 난이도 레벨 4 MMI. 자, MMI는 다양한 상황을 다루는 겁니다. 거기서 주로 보려고 하는 게 논리, 창의, 문제 해결, 상황 대처입니다. 그러면 현존하는 그 MMI 강의를 보면은 이게 뭔가 부족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확인해야 돼? 내용을 확인해야 돼. MMI의 깊이, 내용,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거는 교재야, 교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봐봐. 이 정도 퀄리티가 돼야 됩니다. 제 교재에 있는 MMI는 최근 10년째. 주로 저는 10년 아니면 14년이야. 그거를 분석을 합니다. 나왔는 걸 분석한 다음에 재구성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에 대한 지문, 나에 대한 지문, 다에 대한 지문. 이렇게 해서 지금 가나다는 동물 실험에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복원을 해내고 이 복원해낸 걸 가지고 뭐 해야 돼? 이런 지문을 가지고. 그렇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는 어떠한 질문하는지 세 지문의 공통점 왜 동물 실험에 쓰이는 동물이 바뀌었는지 개가 아닌 다른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찬반양론 이런 거 찬반양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가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MMI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재로도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문제만 있으면 안 되죠. 대부분의 교재는 문제만 있어요. 해설이 없어. 해설이 없죠. 저는 해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세 지문의 공통점 해가지고 가 지문 분석, 나 지문 분석, 다 지문 분석. 요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답변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3개 있었죠. 기억나나요? 세 지문의 공통점. 왜 동물 실험에 쓰이는 동물이 바뀌었는지 개가 아닌 다른 동물을 이용하는데 찬반양론.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잖아. 그러면 답변. 두 번째도 보세요. 왜 동물 실험에 쓰이는 동물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답변. 해설지입니다. 다 제공해줘요. 3번. 개가 아닌 다른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래서 찬성합니다라고 하면 그 근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유, 윤리적인 고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내용과 합격할 수 있는 질문과 합격할 수 있는 답변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가는 게 제 면접 강의의 다른 점이야. 단순히 그냥 말로만 그냥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 강의 들으세요. 그거는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료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10년치 MMI 분석한 자료와 해설지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교재와 이 강의를 가지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면접 공부 저랑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자, 최고 난이도까지 맞죠? 최고 난이도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소서 첨삭해드립니다 했죠? 모든 학교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자소서 첨삭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어 지문, 노벨 생리학상 MMI 해서 여러분들이 다 준비할 수 있도록 all cover, all round 할 수 있도록 all in one 제 커리를 따라오면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고요. 교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오늘 커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마부작침. 뭘까요? 마부작침. 됐나? 좀 빡센 언어죠.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거죠. 도끼를 갈아가 바늘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뜻일까요? 힘들죠. 이 바늘 만드는 거 정말 힘들죠. 도끼를 갈아가지고. 정말 힘들잖아. 힘들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식하게 막 한다고 해가지고 이 바늘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저는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면 자소서, 영어면 영어, 노벨상이면 노벨상, MMI면 MMI, 기출이면 기출 면접. 이 모든 것을 담아낸 게 자소서 면접 강좌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교재를 다 만들어냈고 그거에 대한 강의 다 촬영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누구라고요? 그렇죠. 박윤이죠. 박윤이 여러분들 도끼를 바늘로 만들 수 있도록 아주 뾰족하게, 아주 날카롭게. 그래서 자소서가 됐든지 면접이 됐든지 그 면접 장소에 갔을 때 교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교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줄 겁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여러분들의 면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자소서 빨리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강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화이팅!